그러니까 핵심은 용산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란 그러면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좀 가늠을 해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시점에 깊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인연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3년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그때 대선 비자금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그룹 비리 사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윤석열 검사랑 한동훈 검사가 호흡 맞춰가면서 이런 특수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일 잘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검사 시절에 보고만 받고 한동훈 검사가 다 해오면 일 잘하네. 이대로 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얘기는 예전에 특검에 갔던 특검 시절에 그 최순실 특검 있던 시절에 수사관이나 이렇게 갔던 그 변호사들이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증언을 해줘가지고 그거는 되게 신뢰가 맞고 오늘 동훈이가 뭐 변론이 기가 막혔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찬을 하고 디테일한 걸 되게 다 하고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제 크게 선만 이렇게 그린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뢰가 있는 건 맞고 또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와도 사적 카톡을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근데 이제 저러한 관계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정도가 저런 얘기 했으면 내가 그럼 그렇게 받아줘야지 저런 얘기 할 만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지 라고 생각할지 이 뭔 소리야 막 또 경로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로미터예요. 바로. 좀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 내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고 착착착 수행해주는 후배였기 때문에 위원장의 이제 추대가 됐다는 맞아요. 말씀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말을 들어야지라는 거는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여서 좀 상호 관련성이 없지 않나라고 보는 분도 한동훈 있을 것 비대위원장을 같아요. 가장 잘 아는 우리 죄송하지만 김태현 변호사가 저한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해준 얘기가 있는데 형 한동훈은 다를 거야 두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시죠. 희망사항이에요. 일망상. 지켜보시죠. 어떻게 이거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갑자기 받으세요 이러면 자기 말 자체가 그 무슨 발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전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 법에는 뭐 예외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예외 없이 그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특검법 받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완전 대권 후보로 뜨고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희망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서 내가 죽든가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겠다고 해야 되는데 20몇 년 동안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되겠어요? 더구나 지금 말씀처럼 뭐 김건희 여사하고도 그런 특수 관계인데 양쪽 두 사람하고 완전 척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장관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한 게 누구 덕분에 됐는데라고 당장 얘기 나오겠죠. 근데 치열하게 싸워서 만약에 관철시킬 수 있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검사복을 입었을 때의 인연과 관계는 잊어버려라. 그래야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여기 뭐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당정관계 재확립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정책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거를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각오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최소한. 네. 근데 지금 팩트 체크부터 전 메시지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정의당이 추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이은주 의원입니다. 그래서 쌍특검법 다 대표 발의는 정의당 법안인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이 없다고 돼 있는 거지 정의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왜 그렇게 팩트 파인딩조차 틀린 건지 요즘 경무에 시달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정정을 하시면 좋겠고 언론 브리핑 문제도 다 그 전에 법에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이게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디올백 그거 당연히 유죄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몰카 공작 이런 식으로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직제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건 그것조차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어르신 말씀. 그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이 얘기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가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장관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독소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악법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그럼 독소 조항을 좀 수정을 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안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갈 그 민주당이 가능성. 받아야 되는 건데 민주당 그거 받을 가능성 제로. 아 민주당이 받지 않는 왜 그러냐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지금 8개월 동안 240일 동안 아무 얘기 없이 약간 가만히 제로에 대한 있다가 이제 확신이 갑자기 있으시네. 와서 아이고 우리 총선 후에 합시다. 우리 왜냐면 이제 브리핑하는 거나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집권당이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집권 당대표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는 건데 국민의힘에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고르는 거 예전에도 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총선 후에 하자.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럼 그전에라도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조차도 그렇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제안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그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의 그냥 혼자 상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제안은 어때요? 네.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도 다 중지하고 총선 이후로 그거 합시다. 자체가 벌써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예. 문제가 있죠. 그런 근데 권한 자체가 없어요. 저는 검찰이 물론 그럼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다음에 디올 수사를 그건 특검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 수사거든요. 너무 간단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검찰이나 경찰이. 형사부 배당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작된 그냥 다들 겁나서 못 하는 거죠. 국민권익위도 나서고 나한테 왜 이 이 주가 사건이 조작 수사는 났어? 지금 2년째 계속 국회 나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얘기만 반복하고 아니 있잖아요. 근데 MB 때도 형이 잡혀갔고 응? 맞아. DJ 때도 아들들 잡혀갔고 YS도 아들 잡혀갔고 다 재임 중에 잡혀갔는데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관점에서 민주화위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럼 검찰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경찰이나 눈치 보고 예, 있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뭉개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건 결국 시기의 문제지 수사 나고 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 기능이 저는 국민의힘은 휴지가 나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특검법 자체는 나쁜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 나쁜 법이다. 제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검은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의 취지와는 안 맞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한참 이전에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법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모든 대통령 배우자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이 이슈를 가지고 다 특검법을 띄울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네. 전 좋지 않다고 보고 특검의 시기 역시도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선거 내내 이 특검 언론 브리핑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을 몰랐냐는 거죠. 국민의힘이 4개월 전에 이미 패스트트랙 태울 때부터 이 내용을 당연히 알았잖아요. 네. 12월 28일에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될 거고 그럼 이 특검 자체가 총선 국면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냐고요. 당연히 알았던 거예요. 악법인 것도 알았고요. 총선 국면에 이용될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랑 협상을 하든 내용 조율을 하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계속 방치하고 미루고 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28일 되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이 모든 이슈를 다 떠넘겨버린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랑 이게 정말 나쁜 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제대로 싸워야 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 나쁜 법이고 그러나 우리 당 스스로도 이게 왜 나쁜 법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군가는 직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검법이라는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근데 그것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악법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민주당도 그거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손만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라면 이제 여권에서 갑자기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이걸로 우리 한번 쇄신해보자 이럴 가능성도 낮게 보시겠네요. 지금은 이슈 덩어리 자체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그러네요.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거나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면 승부로 말 그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사건이지 이미 눈덩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
위원장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만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수사를 했으면 돼요, 검찰이. 이게 이미 뭐 4월달에 판결 나고 거기에 계좌 쓰이고 뭐 그래서 거기 관여했던 사람 법정 증언 나오고 몇 차례 거래한 거 통정 거래했던 게 다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맨날 국회 나와가지고 수사 중입니다. 뭐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벌써 거의 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소환도 안 하고 왜 조사도 안 하고 왜 압수수색도 안 해요. 했으면 이 문제 안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아이고 우리가 뭐 특별감찰관 선임하겠습니다. 제2부속실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 전부터 얘기한 거 1년 반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와 이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요 얘기를 정리를 해서 전망을 한번 쫙 요약해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한다? 장성철 소장님부터. 한숨을 이렇게 쉬세요. 거부권을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예. 본인이 한 얘기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1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총선 때까지 계속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국민의힘에게는 총선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막 녹취록도 나오고 다른 사람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나와봐요. 매일 아침 브리핑하면서 국민의힘은요 총선 못 치러요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는 것이 총선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막을 것이다. 현 변호사님은요? 저도 당연히 거부권 뭐 제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 이제 아이고 당에서 이렇게 거부권 제한하니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제2 왔을 때 언제 할 거냐는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될지 2월 달일지 모르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맞아요. 뭐 그냥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시기 조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뭐 이제 일부 일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하시긴 하는데 아마 그냥 그거는 어쨌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부권 일국으로 갈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다른 이슈들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일 거냐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이랑 이민청 하자는 거 외에는 특별한 정치적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법 국면에서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예요라고 프레시하게 참신하게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이런 것들도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정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견은 같았고요. 김재섭 위원장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반대하는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받아버려도 계속 뭐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이 나올 거고 불리한 국면대로 갈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를 해버린다고 능사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꾸준하게 대선 때부터 지적해왔던 것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 탈탈 털었는데 소환조차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소환을 못할 정도라면 특검이 뜯다고 해서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특검을 받아도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뱉어왔던 말들을 담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법을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이게 반대한다고 능사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임명하자라는 수정 제안을 만약에 당론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채택을 해서 민주당에 볼을 던졌을 때 민주당이 그걸 안 받으면 그걸 이유로 나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은 것다라는 명분 쌓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겠죠. 2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아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얘기인데 받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거죠. 지금 대법원장 바뀌었잖아요. 법관 인사들을 해요. 영장 전담 판사들 그래도 조금 발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비대위원장이 무슨 검찰 수사를 지휘해요. 추측이 너무 많이 들어간 얘기니까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총선 치를 방법이 뭐 그거밖에 없죠. 성탄 연휴 이제 지나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8일에 이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자동 부의되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는 해보도록 하죠. 네.